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벌써 저희는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9월 하면은 이 미술계가 가장 바빠지는 시즌이죠. 9월 첫 주에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아트페어 키아프, 그리고 프리즈 서울이 동시에 개최하면서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컬렉터들, 그리고 많은 이 미술계 종사자들이 한국에 모여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 시기에 주요 미술관들과 갤러리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시를 이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키아프 프리즈, 줄여서 이 키아프리즈 주간에 보면 좋은 전시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5가지의 전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불 작가 개인전을 추천드려요. 이 전시는 9월 4일부터 그리고 내년도 1월 4일까지 전시가 열리고요. 1964년생인 이불 작가님은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동시대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가님은 한국 작가 최초로 글로벌 메가 갤러리인 하우저 앤 워스 소속으로 이렇게 전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불 작가님은 지난 40년 동안 조각과 설치, 그리고 퍼포먼스 등으로 작업을 해오시면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세계관, 진보에 대한 열망과 좌절을 주제로 폭넓게 다뤄오셨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주목을 많이 받아온 작가고요. 작년에는 한국 작가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면 외벽에 이렇게 조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와 함께 협업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불 작가님이 40년 동안 해온 작업의 세계를 총망라하는 그런 서베이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리움미술관과 홍콩의 엠플러스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전시이고 26년 3월에는 이 전시가 홍콩에 넘어가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니 한국에서 열릴 때 작가님의 작품을 더 가까이서 접해보시고 깊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전시는 이번 대한민국 미술축제 전시들을 추천한 7명의 미술 전문 기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한 전시라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창열 작가님의 회고전입니다. 8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렇게 4개월 동안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이자 또 물방울 화가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작가님께서 2021년에 작고하시고 그 이후에 처음 여는 대규모 전시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1970년대 초 프랑스에서 물방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물방울을 그리면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산업화를 경험했던 그 아픔과 기억이 정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집요한 반복,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 물방울은 김창열 작가님의 정체성이자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독창적인 예술 언어가 되었죠. 또 이번 전시는 1950년대 앵포르멜 운동을 직접 주도했을 때부터 뉴욕에서 사셨을 때의 미공개 작품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방울이 전하는 위로 그리고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달려가셔서 전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시는 서울과 좀 떨어졌지만 강릉 원주 뮤지엄 산에서 열리고 있는 안토니 곰리의 Drawing on Space라는 전시인데요.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안토니 곰리는 영국을 대표하고 있는 현대 조각가로 인간의 신체가 주변의 자연과 또 공간과 어우러지는 그 관계를 오랫동안 탐구해 왔어요. 인체를 시공간 안에 담는 것으로 유명한 곰리는 고고학과 인류학 그리고 미술과 불교 등 정말 폭넓은 학문들을 깊이 공부하고 배웠는데요. 그 경험들이 작품에 모아져서 녹아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1998년에 과거 영국의 탄광도시였던 게이츠헤드에 북방의 천사라는 50m가 넘는 강철 조각상을 설치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과거 이 도시를 번영시켰던 탄광의 주역들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 게이츠헤드를 예술의 도시로 변화시키게 된 그런 작품이었죠. 이번 전시는 안토니 곰리의 한국 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시로 조각과 드로잉 그리고 판화와 설치 작품까지 총 48점이 선보여지고 있어요. 곰리의 작품은 단순히 조각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그 조각이 자연과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조각으로 유명한데요.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뮤지엄 산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또 설계를 한 공간이에요. 또 이번 전시에서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공간 중에 그라운드라는 이 공간이 새롭게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이 고요하고도 멋진 공간에서 곰리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약간 명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의 맑은 하늘과 함께 예술과 건축과 자연이 함께하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뮤지엄 산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거기 너무 멀다. 서울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두 군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큐브 그리고 타테우스 로팍에서도 안토니 곰리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Unextricable, 불가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작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와 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공간 안에서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이 조각을 좀 조망했던 전시고요. 화이트 큐브 그리고 타테우스 로팍에서는 다른 시리즈의 조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두 군데 한번 가보셔서 곰리의 다양한 시리즈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호원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인데요. 8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자신의 강렬한 개인사를 작품 속에 그대로 담아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긴 시간의 외도, 그로 인한 가족의 갈등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자리 잡게 됐고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작업은 전부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만큼 유년기의 경험이 평생 그녀의 작품의 원천이 되었는데요. 프랑스 작가였던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1938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대형 설치 작품, 그리고 대표작으로 알려진 거미조각, 마마 이 작품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이자 또 과거를 직면하고 회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거대한 거미조각 마망과 밀실, 이렇게 리움미술관의 소장품은 물론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고 있는 초기 회화까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루이스 부르자의 일기, 그리고 정신분석 기록도 함께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가을 정말 경치 좋은 호암미술관에 가셔서 한 여성 작가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 전시는 조금 더 밑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힐마프 클린트의 적절한 소환이라는 전시인데요.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힐마프 클린트 조금 낯설죠? 이 작가님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첫 전시거든요. 아마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상화를 시작한 작가 하면은 칸딘스키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칸딘스키보다도 몇 년 더 앞서서 추상화를 시작한 작가가 바로 힐마프 클린트예요. 이 작가님은 스웨덴 출신의 여성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은 당시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그 시대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조카한테 자기 죽고 나서 20년 있다가 작품을 공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8년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리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와, 칸딘스키보다 먼저 추상화를 시작한 작가가 있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추상화라는 게 각자 영감을 받는 소재가 다른데요. 칸딘스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그린 작가고 또 힐마프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가시면은 이런 좀 독특한 힐마의 세계관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저는 2주 전에 직접 다녀와서 이제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이 그림의 크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이고 또 색이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색, 그리고 유기적인 곡선과 이런 패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칸딘스키와는 좀 다른 느낌의 추상화를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요. 회화뿐 아니라 드로잉, 스케치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작가님의 세계를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영화까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건 인간의 삶을 유년이랑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로 표현한 대형 작품 10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압도적이라서 제가 진짜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약간 이 충격? 그리고 감동? 이거를 같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초 키아프와 프리즈 기간에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 키아프 프리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시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약간 해외에 여행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는 정말 좋은 전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열릴 전시들을 좀 기대해 보시고 또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고요. 이 중 기대되는 전시나 아니면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